희망 연봉은 반드시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걸 듣고 또 판단을 하시면 돼요. 커리어는 계속돼야 된다. 테헤란루 소진 언니. 안녕하세요. 테헤란노 소진원입니다. 2025년 지금 3월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 직장인들이 한참 이직을 생각할 때죠.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 연봉과 이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직 시 연봉 인상률 평균이 2025년 머서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4.99%예요. 작년보다 살짝 내려갔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이 기대하는 연봉 인상률은 10에서 15% 정도라고 합니다. 헤드헌터들이 이직 시에 평균 20% 정도 연봉 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경기가 좋을 때는 20% 이상이 되기도 하고요.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10% 전후에서 연봉 인상률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니까 20% 정도까지 받는다면 굉장히 잘 받는 거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희망연봉이요? 저는 주시는 대로 받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봉은 회사 내규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면 안 돼요. 희망연봉은 반드시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라는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5천을 받고 있는데 희망 연봉을 한 6천 정도, 20% 정도 상향해서 받고 싶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이 생각을 안 하면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오신다면 어느 정도 받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협상이 되지 않죠. 받고자 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없다는 가정하에 최대한 맥스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회사에서 내가 이 희망 연봉을 얘기한다고 해서 다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다 주지 않아요. 그 안에서 만약에 그 회사의 연봉 레인지 안에 이게 충분히 들어간다라고 하면 주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라든지 이분한테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다시 회사에서 적절 금액을 제안을 해주시거든요. 그걸 듣고 또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맞다, 괜찮겠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오케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5,500을 제안 받았는데 그건 좀 아니다. 한 번 더 내고해 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한 5,700, 800 정도는 어떠실까요?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헤드헌터하고 진행할 때는 이런 어려운 돈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다 해드리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최대한 이 후보자가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협상을 하죠. 일부러 연봉을 낮춰서 희망 연봉 제안했던 것보다 더 낮게라든지 이러면 회사에 입사 확률이 더 커지거든요. 회사의 부담이 적어지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최대한까지 끌어내서 후보자에게 더 유리하고 회사의 어떤 레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 레인지 안에서 협상하는 게 헤드헌터예요. 그래서 헤드헌터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연봉 협상할 때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 이직시장 트렌드 아시겠지만 IMF 때만큼 일자리가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직하고 싶어도 채용 사이트들 많이 보시지만 그닥 좋은 일자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 좀 들은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에도 채용 요청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산업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반적으로는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직시장 트렌드는 경력직을 선호를 하죠. 이제 공채는 없어지고 수시 채용이 대세가 될 거고요. 신입 이런 분들보다 중고 신입 선호하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되고 또 인기 산업들은 아무래도 IT, 정보통신, 반도체, AI 관련 이런 기업들을 가고자 합니다. 이직하기가 요즘 쉽지 않다,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직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헤드헌터들이 연락드렸을 때도 고민을 좀 오랫동안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기업에서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로 CFO 출신을 굉장히 많이 찾으시죠. 경기가 좋을 때는 마케팅이나 영업분들이 대표이사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CFO가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일단 CFO는 회사에 성과를 내줘야 되는 거는 물론이고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투자를 받아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어디 가서 우리 기업에 돈을 가져와라, 뭐 이런 거거든요. 투자를 잘 받아올 수 있는 이런 CFO가 굉장히 유능하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요. 잡스펙에 보면 투자 유치 경험, 또 상장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잔머리 굴리다가 이직 시기 다 놓치는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몇 개월만 더 있으면 3년이 돼. 아니면 조금만 더 있으면 승진이 돼. 아니면 성과급이 나와.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거 다 받고 다 얻고 나서 이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한 3개월 있다가 좀 이직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 3개월까지 그 오픈 포지션이 기다려주나요? 아니잖아요. 헤드헌터들은 그 사람의 이력을 보고 아,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그 타이밍에 연락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 거 다 채우고 난 다음에는 그 자리가 공석이 다 채워져서 못 가게 되는 확률이 있어요. 그럴 때는 헤드헌터가 아, 이분 지금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설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노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연락이 오세요. 혹시 그 자리 아직 오픈되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갈 만한 어디 괜찮은 자리는 있나요? 딱 그랬을 경우에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 오세요라고 포지션이 오픈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원하는 걸 다 얻긴 했지만 어디 이직할 만한 곳이 없어서 한참 더 그 회사에 머물러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이러면 이게 내가 잘한 걸까? 못한 걸까? 이런 고민이 또 될 수 있겠죠. 이직도 타이밍인데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조금 손해보고 아쉽지만 이직할 것인가? 이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이 회사에서 조금 더 얻어낼 것을 얻어낼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좋은 결정 하시길 바래요. 고민되신다면 소진 언니한테 오셔야 되겠죠? 평균적으로 보통 한 달 이내에 이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퇴사 통보는 내가 이직할 회사가 결정되면 한 달 이내로 내가 퇴사하겠습니다라고 통보를 드리면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이내 이게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 이내 이직하시죠, 보통. 요즘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또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합격 통보를 받고 이직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셨대요. 죄송하지만 채용 취소가 됐다고. 이런 경우를 제가 최근에 몇 번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격 통보를 받으신 이후에 공백 기간을 너무 길게 갖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요. 그래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 될 수 있는 한 빨리 입사를 하는 거예요. 일단 입사를 하고 나면 자르진 못하거든요. 물론 수습 기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다른 상황이 될 수 있지만 무조건 그냥 책상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거죠. 공백 기간을 길게 했다가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고민되실 것 같아요. 이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50대 50으로 고민될 때 많잖아요. 그럴 경우 많이 커리어 코칭 오시는데요. 저는 그럴 때 저울에 올려보라고 해요. 이직을 했을 때, 지금 이 기업에 계속 있을 때를 저울에 딱 달아놓고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정확하게 50대 50, 49대 51인 것 같아요. 너무 갈등돼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또 종이에 써보라고 하죠. 지금 현재 이 기업에 있었을 때 장점과 단점, 또 이직했을 때 장점과 단점, 어떤 쪽이 더 많은 장점이 올라와 있나요? 라고 여쭤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 정리가 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드려요. 1년 후에 내가 이 회사에 계속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해보시면 어느 정도 결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직하고 나서 100% 후회할 때 우리 회사의 조직에 또라이가 있어서 이직을 했는데 저쪽 회사를 옮겼더니 더한 또라이가 있어요. 이럴 때 미쳐버리죠. 100% 후회합니다. 이게 뭐지?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왜 이직하시고 하시나요? 라고 꼭 물어보죠. 근데 우리 회사에 진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다니겠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쪽 다른 회사에 이직했는데도 그보다 더한 또라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왜냐면 어느 회사에나 또라이가 있거든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나 봐요. 어느 회사나 또라이가 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이직한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커져요. 다른 이유 때문에 이직을 해야 되겠죠. 사람 때문에 이직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또라이들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너무 궁금하네요. 커리어는 계속돼야 된다. 테헤란루 소진 언니. 오늘은 직장인 이직과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지금까지 테헤란루 소진 언니였습니다.